그 혹시 별 보러 나가거나 그런 적 있어? 난 꽤 있지. 맨눈으로? 맨눈으로 나간 적이 많고 어, 예전에 어. 아예 막 그 망원경으로 보는 거는 초등학교 때. 근데 나도 망원경을 쓰는 거는 되게 옛날 일이거든.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야 약간 천체 관측소 뭐 이런데 가가지고 이제 밤 돼서 대충 뭐 이렇게 망원경 몇 개 세워놓고 이게 목성이다, 이게 토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면은 원이 뭐시기야 이제 이거에다가 해야지. 이만한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 뭐야 그 망원경 그 보이는 이제 렌즈라고 치잖아. 그럼 중간에 요만하게 있는 게 토성이래. 아 그렇대? 음. 그래가지고 진짜 아 이거는 뭐 내 눈인가? 뭐 이걸 보라는 건가? 이래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내 기억에 화성 한 이만하게 보여. 화면은 좀 커. 근데 화성보다 그러니까 화성이 지구의 0.8배니까 목성이 화성이 한 20배쯤 크기가 되거든. 그치. 근데 목성은 요만하게 보여. 음. 그리고 토성은 요만하게 보여. 음. 그래서 그 내 보면 토성에 보면 벨트가 이렇게 있잖아. 그게 벨트로 보이는 게 아니라 줄로 요만하게 보여. 근데 그러면서도 되게 신기한 건 이제 그 뭐야 과학책이나 이런 데서 봤던 것처럼 이런 벨트에 약간 그림자가 져 그치. 있는 걸 이렇게 보인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아 이래 신기하기는 신기하구나 이런데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옛날에 그런 걸 봤었단 말이지. 그 이제 천체 관측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한 달 조금 안 됐지. 그 이제 부분 일식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야. 이게 휴대폰 촬영을 하면서도 별 개지랄 하면서 했어요. 그 카메라 앞에다가 이제 이 앞에다가 막 셀로판지 그치. 갖다 대고 난리를 치면서 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내 휴대폰으로 한 건 아니고 그 갤럭시 S10 뭐 노트 10 이런 데 보면 그 카메라가 전문가 모드라는 게 맞아 있거든. 있어. 그 전문가 모드 들어가면은 그냥 대충 우리가 찍는 것처럼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그 포커스 그 노출 시간 그 한 10초 모아놓고 한 번에 찍는 거. 이런 그거를 것들. 근데 이제 이런 일식 찍을 때는 태양은 너무 세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2만 분의 1초 이 정도만 찍어야 되는 뭐 이런 걸 해야 돼.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치, 왜냐하면 너무 그치. 세면 안 보이니까. 근데 그 2만 분의 1을 하고도 셀로판지로 가려야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거는 색깔 보정을 조금 어떻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내가 덧대놓은 셀로판지 색깔은 어쩔 수가 없어서 이렇게 시뻘겋게 나온 거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망원경으로 찍으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야 이런 거는. 근데 뭐 요즘에는 보니까 이제 S20 이런 건 이제 100배 확대 이런 게까지 되더라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냥 10배에다가 광학적으로는 10배고 약간 AI적으로 100배 확대를 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슈퍼 레졸루션 이런 거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망원경이 있으면은 참 자세하게 나온다 이거지. 그리고 사실 21세기 한국에서 망원경이 거둔 최대의 성과는 바로 이거지. 이게 그 저 멀리서 한 맞아. 30배 비율인가? 뭐 그걸 내가지고 찍은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나를 한번 엎은 사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하여튼 망원경은 굉장히 훌륭한 기술인데 망원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같은 명성을 찍어도 2002년에 이렇게 나오다가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난 애초에 좀 그런 거 좋아하는 것도 있고 뭐 나중에 가면은 망원경을 하나 사둘까 하는 생각도 하기는 하는 부분이라서 요번에는 이 망원경에 대해 가지고 조금 보자라는 이런 생각이었단 말이지. 요걸 한 거는. 결국 포인트는 이거야 이제 그치. 렌즈 차이지 결국은. 카메라가 류의 약간 렌즈를 사용하는 류는 사실 렌즈가 99%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렌즈의 역사 나 뭐 그 렌즈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에 대한 역사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내가 연구할 때도 어쨌거나 비전을 썼잖아. 그래서 이제 렌즈나 거울이나 이런 거를 좀 중요하게 봤는데
그게 보니까 렌즈나 뭐 이런 거 유리 깎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밀도를 나노미터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몇 미리 뭐 0.01mm 뭐 이런 식으로 공장 정밀도를 재잖아. 그걸로는 택도 없더라고. 그 요새는 뭐 장난 아니지. 그래서 뭐 인류 최초의 망원경 이제 망원경이라고 내 가까이 보는 거 아니에요. 돋보기지. 이거는 나도 이제 하다가 알았는데 이게 약간 그 돌 중에서 약간 투명한 거 있잖아. 약간 그 흰색인데 약간 투명한 거. 그런 거를 겁나 갈아가지고 좀 반짝반짝하게 해서 투명하게 하면은 이게 좀 이제 볼록 렌즈 같은 효과가 나온대.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 쓰는 게 그 뭐라 그러지? 이거는 그 뭔가 관측하거나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반대로 보면은 이게 내가 이런 동그라미가 있으면 이게 좀 커 보이는 이런 효과가 있잖아. 사실 이게 뭐 몇십 배 이렇게는 안 되니까. 그래서 약간 그 미라의 특정 부위를 크게 보이게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뚜껑에다가 이런 거 붙여가지고 쓰는 뭐 이런 식으로 썼나벼. 옛날엔 뭐 이런 식으로 썼대.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볼록 렌즈가 있었고 우리가 좀 망원경이라고 부를 만한 거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네덜란드 사람인데 제일 처음으로 만든 뭐 그런 망원경 같은 거래. 그래 나도 몰랐는데 한스 그럼 네덜란드에서 약간 그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민수, 철수 이런 이름인데. 어.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69년에 이 갈릴레오 아저씨가 이거를 써가지고 이 아저씨 뭐 사람들은 다 지구는 뭐 돈다 지구가 돈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발견한 것 중에 또 천왕성도 있어요. 대단한 것 같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천왕성을 이거 배율도 얼마 안 되거든 망원경이.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이거를 봤다는 건 옛날에 하늘이 얼마나 깨끗했다는 것인가. 사실 그것도 있잖아. 뭐 지금 그 별을 관측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공기 오염이냐 아니면은 빛이 많아서 그러냐. 그 광공해 쪽 얘기도 많지.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난 여행 중에 한번 그 딱 사하라 사막 근처 바로 옆에 있는 모로코 갔을 때 그 마을이 있는데 마라케시였나? 마라케시 맞나? 어쨌든 마라케시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거기를 딱 가서 이렇게 위를 보잖아. 그럼 5분마다 한 번씩 별똥별을 볼 수가 있어. 그래? 그냥 진짜 왜냐면 거기는 이제 한 8시 넘으면 어차피 할 것도 없으니까 그 전등불도 다 꺼지고 별이 진짜 밝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메르가주였을 거다 아마. 그래서 아직도 그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딱 그 옆으로 가면 이제 뭐 사막 1박 2일이나 사막 2박 3일 자고 오는 코스가 있거든. 사막 내에서도 이렇게 뭐 마을에서 한 2시간 낙타 타고 들어가면은 코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보면 거기서 그냥 마을에서 보는 거랑 거기서 보는 거랑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별이 엄청나게 그냥 잘 보여. 그냥 바로 뭐 오리온 자리 뭐 이런 것들 막 다 보이고. 근데 사실 그런 별 보는 거랑 지금 얘는 행성을 보는 거랑 또 아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무래도 어두우니까. 그니까. 하여튼 그거를 본 건 대단한 거 같아. 그니까. 그리고 저거는 그리고 겁나 밤마다 가서 다 봤을 거거든 이 양반이. 그렇겠지? 실험을 엄청나게 했을 거라서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얘는 진짜 트라이애널을 엄청나게 많이 거쳐야 될 거기 때문에 신기해. 죽어도 안 보이던데. 지금 현대 기술로도 사실 이거 토성이라고 보면은 발견하기 힘들어. 아까 얘기했잖아. 토성 요만하게 보인다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쪼만하게 보이는 천왕성을 봤다고 얘는. 그치. 그것도 어느 정도 자기 이론으로 검증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대단한 사람. 근데 하여튼 이게 망원경이 이제 이거는 뭐 공부하는 내용이니까 빨리 넘길게. 하여튼 뭐 볼록 렌즈가 있고 오목 렌즈가 있는데 하여튼 요거를 적절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고 역시 어쨌거나 이미지를 확대하는 데는 볼록 렌즈밖에 안 되니까 요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볼록 렌즈가 이제 그냥 뭐 초점이 맞으면 이게 잘 나오고 초점이 안 맞으면은 잘 안 나온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근데 또 볼록 렌즈에서 그래서 이제 그 초점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카메라도 왜 초점 안 맞으면 나가잖아.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뭐 우리가 돋보기를 보는 거라거나 뭐 그 정도 뭐면은 이제 괜찮은데 이거는 물체가 원체 좀
멀리 그렇지. 있잖아. 그래 놓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요런 게 생겨요. 뭐야 얘가? 이게 뭐냐면은 색소차? 이게 뭐냐면은 그 프리즘 같은 거 보면 예를 들어 프리즘을 놓고 보면 이 삼각형 있잖아. 어. 이거에서 빛을 쐬면 이게 무지개로 뻗지잖아. 근데 여기서 색마다 파장이 달라갖고 아예 색이 이상한 데라고 하나 보구나. 그러니까 이제 봐봐라. 이게 약간 이걸 프리즘 같이 근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퍼질 거 아니야. 음. 그지. 어. 그거를 이제 보정을 해야 된다. 색을 또 맞춰줘야 되는 거구나. 그치. 안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고. 그니까. 어. 그래서 이제 그걸 보정하는 방법이 이게 이제 오목 렌즈 같은 건데, 아 거기서 하나 더 떼는구나. 요걸 하나 더 뜨면은 볼록 렌즈 더하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어떻게 뭉친다. 그럼 여기 하면은 요런 걸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래가지고 좀 비싼 렌즈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마냥 이런 모양이면 되냐? 그렇지는 또 않거든. 그래가지고 렌즈가 미친 듯이 비싸요. 그 카메라에 보면 이제 카메라는 또 약간 망원경만 있는 거랑 카메라랑 또 달라가지고 카메라에 렌즈가 몇 개씩 갖다 붙잖아.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싸지고 그래서 그 내가 보통 대포라고 부르는데 그런 거 한 1,000만 원 하는 것도 뭐 그냥 싼 편인 것도 있고 그런 식이란 말이지. 그래서 하여튼 뭐 요즘에는 그냥 볼록 렌즈, 옹 렌즈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거를 무슨 렌즈를 갖더라? 아크로마틱 렌즈인가 뭐 이런 식으로 써. 하여튼 그래서 광학을 나도 전공을 하긴 했지만은 이 부분까지는 너무 미친 듯이 어려워. 요즘엔 근데 또 뭐 컴퓨터들이 해주는 뭐 그런 게 있지만은 하여튼 그래서 이제 망원경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크게 뭐 그냥 이렇게 보면 돼. 렌즈를 두 개를 써. 두 개를 쓰는데 이건 아까 얘기했던 그 뭐야 색소차 보정하는 볼록 렌즈라고 하면 눈앞에 오목 렌즈가 있으면은 갈릴레이식이고 눈앞에 볼록 렌즈가 두 개, 그러니까 볼록 렌즈 두 개지. 이게 두 개가 있으면 이걸 케플러식이라 그래. 이게 그냥 봐도 이거는 이게 빛이 모이는데 볼록 렌즈 하나만 가지고 쓰니까 이제 좀 한계가 있잖아. 배율을 늘리는데. 근데 이건 이제 두 개가 다 볼록 렌즈니까 그 그냥 배율을 좀 많이 높일 수 있다 그래 이거지. 그래서 요즘엔 다 케플러식으로 한대. 그런데 여기 이제 옛날에는 이 케플러식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볼록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이렇게 돋보기 같은 걸로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물체가 뒤집혀서 보이잖아. 옛날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 근데 요즘에는 굳이 사람이 이렇게 목을 꺾지 않아도 이미지로 다 돌려주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된다. 이런 거지. 그것 때문에 예전엔 저걸 기피했었겠구나. 그러다가 대충 그래서 케플러식을 많이 쓴다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렌즈의 크기가 사실 그 망원경의 성능이랑 직결된다라고 할 수 있지. 이제 빛이 정말 저 멀리서 오는 거를 이만큼 모아가지고 한 점에 쫙 모아가지고 주면은 그만큼 이제 선명하게 보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멀리 있는 빛을 이만큼 모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비례해가지고 배우를 이빨이 늘려도 뭐 여전히 잘 보일 것이다라는 게 이제 렌즈의 크기가 커질 때의 장점인 거지.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렌즈 같은 경우에 사실 뭐 가격 때문에 어느 정도 망원경이 뭐 해봐야 100배거든. 그리고 정해져 있는데 이제 약간 연구용이라든가 그 나사나 뭐 이런 데서 쓰는 천문대 같은 데서는 사실 한계를 두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 놓으니까는 렌즈를 얼마나 키울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라고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런 게 있다. 겁나 크긴 크구만. 이제 볼록 렌즈가 이제 사람 정도 되는 걸 여기 이제 연구진들이 이제 여기 먼지도 앉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겁나 열심히 닦아가지고 이제 만든 거지. 이런 게 이제 보통 이런 데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 있잖아. 요 부분. 대충 이런 데 이제 그 렌즈가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이게 사실 볼록 렌즈 같은 경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들었을 때 이게 볼록 렌즈는 결국은 이 가장자리에서 밖에 잡을 수가 없잖아. 그치. 왜냐면 여기서 빛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렌즈가 한 5m, 6m 돼. 그럼 이게 다 통유리일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여기다가 이제 가장자리만 잡고 있으면은 애가 요렇게 찌그러지다가 왜냐면은 유리도 힘을 결국은 이제 받으니까. 힘을 받으니까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댕강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렌즈를 안 쓰고 이제 거울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볼록 렌즈랑 오목 거울이랑 하는 일이 같잖아. 그래서 이게 볼록 렌즈는 원래는 여기서 들어오는 거를 여기서 봤잖아. 그치. 근데 이건 약간 발상을 바꿔서 저쪽 앞에다 모아. 여기서 들어오면은 이제 이거를 여기서 보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게 반사돼가지고 일로 갈 거 아니야. 요새 그래가지고 좀 크다 싶은 망원경은 다 이렇게 하고 있어. 저러면 가격도 좀 저렴해지는 거 아닌가? 저렴해서 한 60억 되지. 그러니까 어쨌든 렌즈보다는 무조건 거울이 가격이 적어질 것 같긴 그치. 한데. 근데 애초에 이제 뭐냐면은 사람들은 렌즈보다 저렴해지겠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렌즈 저렴해진 만큼 더 크게 만들자. 그치. 그러면 결국 드는 돈은 똑같아지지. 그래서 그럼 같은 돈에 어떻게 보면 더 고효율로 갈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가서 이제 저게 반사되면서 또 잃어버리는 정보들이 좀 있나? 반사되면서 그런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 요 부분 있잖아. 그치. 얘가 막는 부분은 안 들어오겠지 정보가. 그치. 근데 뭐 이만한 걸 보는데 사실 뭐 이 정도는 좀 희생할 수 그러니까. 있다 뭐 이런 거지. 하여튼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 제일 큰 거야. 지름이 10m.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 육각형 있잖아. 요게 10m짜리를 한 번에 만들 수는 없어서 이거를 이제 육각형이 사실 가장 원으로 이제 근사하기 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거를 딱딱딱 서로 이제 맞물려서 붙였을 때 360도가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보통 육각형으로 만들어. 그래 여기서 들어오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거울에 이만큼 반사시켜서 여기로 정보가 들어온다. 저건 어디 있어? 이거 카나리아 섬이라는 데 있다는데 카나리아 섬은 어디지? 이게 뭐 스페인 쪽인가봐. 하여튼 이게 그랑 텔레스코피오 카나리아 이게 카나리아 섬의 존나 큰 망원경이라는 뜻이거든. 그냥. 그렇겠네. 그냥 이거 영어로 고치면 이거지. 그랜드 텔레스코프 오브 카나리아. 오브 카나리아. 뭐 이렇게 되지.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없지. 사람이 그치. 10m를 만들었으면 이 계획이 아니 근데 저렇게 육각형을 하면은 저 정도로도 그래도 어차피 꽤 저렇게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육각형으로 만들었겠지? 왜 뭐 너가 생각하기에 다른 뭐가 있을 것 같아? 얘가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까 전에 가장자리가 제일 중요했잖아 렌즈 같은 경우는. 근데 얘는 가장자리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자리 중요성이 좀 덜해지니까 오히려 저렇게 만들어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했어.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 중에 이제 아까 거의 4배지. 지금 저게 진행 중에 있는 거래? 이게 이제 이 기사 찾아보니까 이제 돈이 좀 모였다 투자를 받아서 이런 식이더라고. 근데 이제 아까 40m면은 저 앞에 GS 타워 그러니까 그냥 인간한 건물 크기를 지름으로 갖는 건데 저거 어디다 설치하냐? 그 뭐 하여튼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산 꼭대기 이런 데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 이거지. 전파만 한겨?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거 중국이지? 어. 봤던 거 같아 이거. 맞아. 그래? 네, 이거는 약간 광학 망원경 아니고 전파 망원경이라 해서 조금 다르긴 한데 참고로 이거 500m야. 졸라 커. 근데 어쨌거나 저게 잘못 들어가면 뒤지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 한창 만들 때는 이거 뭐 지금 가동을 했네 마네 그런데 이거 한창 만들 때는 사람들이 여기 관광 와가지고 저기 들어가 보면 안 돼요? 막 그랬대. 하여튼 그래 500m 산 속에 있다기보다 그냥 산이지 이게. 그치.
그래 좀 많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싶었지. 땅덩이 넓은 나라들의 특권이다 진짜 저거. 한국에서 500m짜리 만든다 그러면은 거의 아파트 세볼 생각하는 거 뭐하냐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은 지구에서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치. 이게 그 아까 네가 얘기했던 광오염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공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좀 덥잖아. 그러면 아지랑이 올라오면서 그렇게 되고 공기가 이렇게 흐르면서 빛이 똑바로 해야 될 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 우주에서 하는 손실료보다 지구로 바로 들어올 때 손실료의 한 배가 뭐야 훨씬 커지겠구만. 그렇겠지. 한 30배 된대. 그렇겠다. 그래서 나갔지. 저 유리를 또 들고 나가? 나갔지. 근데 여기는 그건 안 되지. 이제 40m짜리 들고 나갈 순 없지. 그러니까. 야, 진짜 유리 안 망가지나? 다 터질 것 같은데. 뭐 나사에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대가리 싸매고 고민했겠지. 하여튼 요게 제일 유명한 허블 망원경. 저건 지름 몇 미터래? 이거 한 1m? 근데 그 지구에서 10m보다 성능도 훨씬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년 됐다 그러대. 아 진짜? 근데 30년 됐는데 얘 화질을 못 이긴대 지구가 아직. 얘가 이제 잘 모를 텐데 이제 찬드라 세카르라는 사람 이름을 따서 찬드라 망원경 뭐 이런 식인데 얘는 좀 엑스레이를 찍는 쪽이야. 이거는 뭐 페르만가 페르민가 망원경인데 이거는 감마레이를 찍는 그런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제 또 만족을 못한 거지. 사실 이제 사진을 찍잖아. 그러면은 사람을 예를 들어 연예인을 찍어. 연예인을 사진을 찍을 때 가장 화질이 좋게 나오는 건 직찍이란 말이지. 가장 가까이서 찍는. 그래서 가까이서 찍기로 했다. 와. 우리가 아는 목성은 이것밖에 없었잖아. 그치. 근데 이게 이게 주노인가? 그랬대. 맞아. 들어봤었어. 응. 야 근데 저렇게 가까이 찍으니까 좀 징그럽다. 이건 북극이야. 목성이 북극. 원래는 이거를 보고 이게 북극으로 가서 사진을 찍으면은 뭐 원래는 이런 거는 있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성 북극으로 가니까 무슨 지구만한 태풍이 한 8개 그렇게 돌고 있더래. 우리 몰랐잖아 이런 거. 하여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욕망의 끝이 이제 접사인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이 제일 멀리서 접사를 찍은 게 명왕성 접사인 거지. 명왕성 이제 더 이상 행성도 아니지? 다시 복권을 한 해 만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약간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 행성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물론 상식상에서야 명왕성 행성 아니라 뭐 이렇게 하지만은 나는 솔직히 말해 좀 평가가 박하다 이런 생각을 해. 그냥 어차피 이래 주변에 돌잖아. 그리고 어쨌거나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 아니 예를 들어 이 명왕성이면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쪽으로 치면 이제 하데스거든. 그치. 아이 어쨌거나 그리스 로마 쪽에서 하데스는 개국 공신이야. 진짜로. 그러니까 어떤 식이었냐면 이제 어떻게 가다가 이제 그 크로노스라는 거인 신이 있고 걔가 이제 그 예언을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그 예언에서 네 자식 놈이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애를 낳는 족족 먹은 거야. 근데 난 또 얼탱이가 없네. 그 와중에 애는 또 낳았네. 하여튼 그래 쪽쪽 하다가 쪽쪽 먹다가 그러면서 이제 원래 있던 그 뭐 하데스 이런 애는 쫓겨나고 그 중에 이제 그 마누라가 그 크로노스의 마누라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애를 돌이랑 바꿔치기를 해서 돌을 대신 먹고 애가 하나가 살아남았는데 그게 제우스야. 그래서 제우스를 이제 숲속에서 키워가지고 그 뭐 파데스, 포세이돈 이런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티탄 그러니까 크로노스 쪽을 치고 물러나게 한 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시작이거든. 그러니까 개국 공신이란 말이야. 나중에 지옥으로 가지 않나? 지옥의 신? 지옥 신이지. 그러니까 원래 지옥 신이었어. 근데 개국 공신인데 지옥 간 것도 서러운데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다. 그럼 너무 좀 그렇잖아. 그런 부분에선 좀 손석을 봐줬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그 행성 기준에서 뭐가 크리티컬한 게 벗어나갖고 제가
아마 명왕성이 퇴출된 거였었지. 크기가 안 돼. 아 크기 기준이었어. 뭐냐면은 그 이제 뭐냐면 화성이랑 목성 사이에 이제 소행성 그 벨트가 있잖아. 그 소행성 벨트에 있는 소행성 중에 제일 큰 게 세레스인가 뭐 그렇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걔네랑 명성이랑 크기가 별 차이 안 나니까 이거는 행성이라기보다 그냥 위성이랑- 소행성이다. 그렇게 된 거지. 이제 그냥 돌덩어리다. 그럼 좀 억울하잖아. 근데 사실 음. 토성도 뭐 화성 이후로 사실 넘어가는 애들은 음. 애들의 값어치가 사실 잘 모르긴 하겠는데 나는 사실 명왕성 정도 되면 천 명왕 이쪽 되면 다 좀 떨어져 값어치가 그냥 너무 근데 멀어서 사실 이쯤 되면 물론 가치는 많이 떨어지는데 천여 명 정도 되면은 야 천의 명 아 거기서 나온 건가? 대탈출의 그 천의 명이라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다. 아 대탈출 안 보는구나. 음. 아 그러대 가지고 그런 거구나. 하여튼 근데 그런 거 치곤 천왕성 해왕성은 좀 많이 이뻐. 아 그래? 어. 제일 예쁜 거 어차피 토성 미만 차 아니야? 아 근데 난 색깔에서 토성은 흑 색깔이잖아. 토성은 사실 띠가 많이 먹어주잖아. 근데 천왕성 해왕성도 다 띠는 있어. 띠가 그렇게 고체식으로 약간 기체식 아니야? 아니야 목성 그것도 이런 이제 약간 그 고리는 다 돌이 이렇게 도는 거고 어. 토성도 그렇고 아 그래? 어. 돌이 도는 거 그래서 목성도 띠는 있어. 그치 목성도 띠는 있는데 기체인가? 뭐 그렇지 않나? 아니야 다 돌이야. 아 다 돌이야? 목성은 이제 그냥 행성 자체가 기체인 거고. 그치.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야. 그래가지고 사실 해왕성 포세이돈이거든. 어. 그러니까 개국 공신이 있으면 아니 그래서 저거 어떤 앞에 네가 보여준 저 카메라 세 개 중에 하나가 접사로 가서 찍은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얘가 어. 그 목성 이 정수리 올라가서 찍은 거고 얘는 이제 이게 뉴 호라이즌스거든. 얘는 사실 이제 뭐냐면 태양계 바깥을 날아가면서 찍을 계획이야. 아 그냥 가면서 계속 찍는 걸 그냥 보내는 거구나. 아. 그래서 얘는 지금 명왕성은 지나갔고 이제 명왕성 뒤에 보면 또 카이퍼 벨트 그래가지고 또 소행성 이만큼 떠 있는 곳 있거든. 거기를 이제 찍으러 가는데 그냥 한 다음 세대에 아마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명왕성은 지금 이제 찍었다. 네, 지나가면서 이제 약간 그 뭐야 피부에 여드름 난 거 다다다다 이렇게 찍는 것처럼 이렇게 한 거지. 아 저런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도 신기하긴 하다 사실. 그 이거 이제 이거는 빛의 속도로 보내도 한 몇 시간씩 그러니까. 걸리잖아. 너무 멀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가면은 이것도 온전한 모습을 찍을 수 있나라는 생각도 잠깐씩 들기는 해. 안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우리 세대는 거의 힘들 거고 나중 가면은 우리 세대가 뭐야 아마 다른 은하는 몰라도 우리 은하는 절대 못 찍을걸? 우리 은하 다음에 있는 가장 옆에 속해 있는 게 안드로메다지? 근데 230만 광년. 그러네. 우리 은하는 더 안 되는 게 안드로메다는 멀리 있으니까 찍을 수라도 있지. 우리 은하는 저를 글로 가갖고 다시 찍은 다음에 보낼 것까지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한 3만 광년을 올라가가지고 찍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광각으로. 자기가 가서 찍으면 자기만 볼 수 있겠네. 만약에 하려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든 간에 이거를 약간 라이다처럼 이렇게 돌아가지고 찍은 다음에 파노라마로 연결해서 뭐 합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지. 하여튼 뭐 그렇긴 한데 뭐 언젠가는 이렇게 찍다가 보면 요즘에 또 그 암흑물질에 대한 연구도 꽤 되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걸 종합해 보면은 언젠가는 어떤 망원경인가는 우주의 끝을 찍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 저거는 그러면 약간 저 이미지 자체는 응. 그냥 약간 생각해서 만든 건가? 이거? 어. 아니 그냥 우리 은하가 이렇게 돌잖아. 그러면 우리 은하를 위에서 못 찍잖아. 하지만 어떻게 은하 팔은 찍을 수 있다 이거지. 그거 하나 뭐 합성해가지고 만든 것도 있겠지만은 뭐 하여튼 어느 정도 찍을 수는 있다. 뭐 그런 거? 약간 유추해 본 거겠네. 지금. 뭐 다 상상도지. 어떻게 보면은 인터스텔라도 결국엔 우리가 블랙홀을 보기 전에 상상해가지고 만든 것들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망원경 렌즈 얼마나 더 커질지는 모르겠는데 뭐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커지고 있고 뭐 결국은 이거네. 우주로 보낼 망원경 만들기네. 나중에. 아니 결국에는 접사가 최고야. 그치. 접사가 최고야 그냥. 아무튼 근데 옛날에 비해 가지고 이런 화질 기술이 발전되면서 역시 좀 그 사람들의 상상력은 좀 깝이다. 뭐 이런 게 아쉬운 부분이지. 오케이.